조금 이른 새벽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 나름 부지런까지 떨고 정해진 장소로 갔건만 그곳엔 이미 도착한 사람들과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목적도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여러 작품을 하며 서로 안면을 튼 사이도 있었기에 가볍게 인사가 오가며 안부를 묻고 잡담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경처럼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에서 출연자들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팀장이었고 체계 없이 뒤죽박죽 모인 것 같았던 사람들은 지시가 떨어지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따라주었다. 재경도 눈치껏 따라 움직이며 최대한 튀는 행동은 자제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이기 위해 애썼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날 함께한 출연자들의 대부분은 그녀가 초짜인 것을 알고 이것저것 챙겨주며 꼭 주의해야 하는 것과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려주고 친근하게 대해주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주어진 역할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시험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응시자 중 한 명으로 배경을 채우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거기다 씬의 배경이 낮이었기에 해가 지면 할 수 없어 다음날까지 촬영은 연장되었고 그 덕에 그날 씬에 걸렸던 출연자들은 다음날도 그 기회를 거저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틀에 걸쳐 단 몇 시간 그저 앉아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꽤 괜찮은 수익이 생겼다. 재경은 하루를 꼬박 얽매여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보단 훨씬 편한 데다 안정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높은 수입에 거기다 평소엔 잘 보기 힘든 연예인들도 볼 수 있는 여러모로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모든 건 순풍에 돋던 듯 매우 순탄하게만 흘러갔다. 사진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기획사에선 독립영화에서부터 제법 스케일이 큰 영화나 주말과 일일 드라마, 또 뮤직비디오와 광고까지 다수의 다양한 작품의 스케줄을 꾸준히 물어다 주었다. 그러면서 제법 얼굴을 익히고 친해진 사람들도 생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주어진 스케줄을 하며 체감하고 알게 된 건 그 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그들은 누구도 언제 어떻게 촬영에 들어가는지 말해주지 않았기에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나마 실내 촬영은 비나 눈,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어 괜찮았지만 야외 촬영은 그마저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버티며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날도 1박 2일이라는 촬영 일정을 듣고 왔는데 1박을 꼬박 버스 안에서 대기하며 보내게 될 것이라곤 그날 그 공간에 함께 대기하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촬영에 들어간 시간은 고작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팀장은 아쉬울 것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듯 퉁명스레 말을 뱉어내고 무미건조하게 그날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종일 지치지도 않는지 제잘거려준 덕분에 기다림의 지루함을 좀 덜 수 있게 해준 채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 학창시절을 학교보다 촬영장을 더 많이 다녔을 정도로 그 바닥에서 제법 경력이 쌓여 고인물로 통하는 배우 지망생이었다. 재경은 고민도 잠시 흔쾌히 그녀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다. 버스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건 예상하지 않았기에 세면도구와 여분의 속옷 등 1박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 있었고, 또 채영이 말한 대로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구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받고 하는 여행 중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한 건 비단 그녀들뿐만이 아니었던지 그날 촬영을 함께한 20대 대여섯 명 모두가 버스에 남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밤을 꼬박 지새운 탓에 다들 지쳐 있었는데 다시 촬영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 누구도 그런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그날이 첫날인 것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그들을 태운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해가 완전히 지고서야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멈추었고, 사방이 온통 어둠에 둘러싸인 탓에 처음엔 미처 눈치챌 수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고 어둠에 익숙해지자 천지가 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금이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낌새가 보이면 심드렁한 태도로 일관하며 차단했다. 채영이 작게 빈정거리는 말에 재경이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주변을 둘러보자 완전히 어둠에 적응한 시야에 빙 둘러싸여 있는 산 그 중턱 어딘가에 멀리서 봐도 곧 허물어진데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폐교가 들어왔고, 그곳에만 유독 밝은 빛이 있다는 걸 알았다. 지연의 짜증스러운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들에게 쏠렸다. 이미 대충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팀장은 일행의 눈치를 살피며 능청스레 말했다. 그건 지연뿐 아니라 재경과 채영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촬영 의상 콘셉트가 해서원이었기에 전체적으로 정장 분위기의 의상과 구두를 착용해야 했다. 이 불길 속 비춰주려 했어. 하지만 내 발길 멈추지 않아. 나의 희망 끝을 잡으러 가. 어두운 가득해. 이 불길 속 비춰주려 했어. 하지만 내 발길 멈추지 않아. 나의 희망 끝을 잡으러 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뜨겁게. 이 불길 속에서 멈출 수 없게. 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그냥 그대로 돌아갔어야 했다.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어둠을 헤치며 비탈진 산길을 걸어 도착해보니 촬영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었고, 자신들 외에도 다른 곳에서 온 단역들이 주인공들과 열연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이 촬영하게 될 영화는 판타지가 보태진 코믹 액션 학원물이었고 그 장르에 걸맞게 현장은 재경이 이전에 본 적 없었던 특수효과 같은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무척 역동적이었고 조금 예스러운 듯한 교복 의상도 각자에게 주어졌다. 어쩌다 후발주자가 된 재경과 함께 온 일행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받은 의상으로 교체하고 운동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관람석에서 대기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투입될 것만 같았던 분위기와는 달리 함께 등장해야 할 주연급 중년 배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그들 몫의 촬영은 뒤로 계속 연기되며 또다시 그대로 무한 대기에 들어가야 했다. 어둠만 가득해 이 불길 속 빛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발길 멈추지 않아. 나의 희망 끝을 잡으러 가. 이 불길 속 빛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발길 멈추지 않아. 나의 희망 끝을 잡으러 가.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누군가를 험담하며 몇 시간을 꼼짝없이 대기했다. 그런 기다림엔 익숙해 적응될 만도 한데 간혹 상황에 따라 인내심의 바닥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날처럼 지독한 산모기와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이는 이변이 생기면 베테랑급이던 사람들도 불평을 쏟아내게 했다.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모기들이 얼마나 득달맞고 지독한지 단단한 쇠바늘 같은 대롱은 긴 옷은 물론 두꺼운 구두까지 뚫고는 흡혈귀보다 더 집요하고 무섭게 피해 만찬을 벌여댔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웬만해선 모기와 재경은 서로를 무시했었다. 언젠가 한 번은 며칠씩 작은 방에 돌아다니는 모기를 잡지 않고도 그녀의 피는 거들떠보지 않아 수컷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다 한날 아침 간밤에 너무도 조용하게 접근한 모기에게 속수무책으로 눈두덩이에 피를 내주고서야 암컷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모기는 아마 며칠을 굶어 매우 굶주렸고 운명을 직감하고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것 같았다. 그리고 재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죽어있는 모기를 보고 왜 자신이 그동안 무시당했는지 짐작으로만 막연히 속단했었다. 하지만 그곳의 모기들은 그녀도 예외 없이 거부하지 않고 만찬거리로 치부했다. 동이틀 무렵이 되자 정문으로 추정되는 방향에서 운동장으로 유유히 중년의 배우가 탄 검은 벤이 들어왔다. 그런데 서두른 기색은 전혀 엿볼 수 없이 마치 시간을 넉넉히 두고 온 것 마냥 여유가 넘쳐 흐르는 듯 보여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이 기다리느라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그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게 했다. 초면에 기약 없는 기다림부터 선물한 중년 배우를 향한 불만을 한참 토로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그 차가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온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팀장을 보며 마치 추궁하듯 캐묻기 시작했다. 거기에 그는 여전히 뻔뻔하리만큼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총각할 어차피 그 싸움의 끝은 뻔했다. 그들은 팀장의 말 한마디에 불신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바짝 세웠던 꼬리를 감춰버렸다. 그렇게 첫날은 아무것도 촬영하지 못한 채 숙소로 향해야 했다. 그건 험난한 촬영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묵을 숙소는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허름한 여관이었고 주변엔 필요한 물품을 살 만한 작은 마트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차디찬 발끝에 닿는 이 감정 눈물로 채운 밤 그림자는 춤춰 멀리 가득 차 모두가 여름으로 불만이 컸지만 타고 왔던 버스가 재경과 일행을 그 길에 떨궈 놓고는 팀장과 함께 사라져 보이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숙소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여간에서 풍기던 분위기처럼 주인장 역시 음산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건조하게 그들을 맞이하곤 퉁명술에 2개의 열쇠를 건네주곤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버렸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곳을 따라온 것에 대해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눈부신 그 빛은 어디에 있나 내게 몸이 없다면 안아줘 이 밤 잠들어 깨지 않게 영원 같은 꿈을 어디쯤 왔을까 내 봄은 숨어 숲속의 숨결처럼 어둠 속에 숨어 차가운 바람 계속 그렇게 두고만 보다간 한바탕 싸움이라도 날 판이었기에 남일에는 잘 참견하지 않던 재경이 중재에 나섰다. 듣는 거니 너의 발소린 눈치채지 못하게 멀어지는 소린 왜 아직 안 보이니 그 끝은 어디니 보지 못할 거라면 난 또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쉴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닫고 던지듯 건네준 호수가 적힌 열쇠를 나눠가지고 맞는 방을 찾아갔다. 내 봄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내 숨결도 멎어갈 듯 차가워 언젠가는 오겠지 속삭이지만 그 속삭임조차 이젠 더 공허해 차가운 눈 바람 속을 걸어 기억 없는 기다림을 태워 이 믿음이 혹시 거짓이라면 내 어둠 속에 그냥 묻혀가게 해 오고 있는 거야 내 봄은 진짜 왜 아직도 안 보이니 대답해줘 정말 내게 주어진 봄이 있다면 멈출 수 없는 춤 속에 심장을 태워줘 햇살은 나를 스친 적 없었고 기대란 사치일 뿐인 걸 알지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여도 발걸음조차 멍이 들도록 옥아파 내 봄도조차 얼어붙어 눈부신 꽃은 어디에도 피지 않아 내게 봄이 없다면 차라리 잠들게 이 추억 속에 시간을 묻어줘 오고 있는 거야 내 봄은 진짜 왜 아직도 안 보이니 대답해줘 정말 내게 주어진 봄이 있다면 멈출 수 없는 춤 속에 심장을 태워줘
적 없었고 기대란 사치일 뿐인 걸 알지. 가야 할 길이 눈눈에 보여도 발걸음조차 멍이 들도록 아파.